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1월 27일입니다. 네, 오늘 또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와, 시장이 갈수록 저희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런 쪽에서, 한국의 실상에 대해서 오늘도 또 낱낱이 보여줬던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시장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너무 앞서 나가기 시작해요. 관세랑 뭐 통상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아니 뭐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한테? 네, 안 했는데 지금 시장은 그냥 한 것처럼 네, 그래서 뭐 반도체부터 자동차 뭐 2차 전지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주된 제조업, 수출을 하는 주된 제조업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시장은 아유 그런 거 됐고 조금 그런 쪽에서 좀 자유로운 쪽이 없나 라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이제 AI 소프트웨어. 이거는 저희가 이틀 전에 한번 다뤘습니다. 네. 거기 나왔던 종목, 박수 안 칠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쪽들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 플러스, 그러면 이제, 요게 과거 보니까 한때 중소형 종목들의 장세가 많이 빠진 것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연리 행사, 1월 효과 때 나왔던 종목들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거 나오죠. 소프트웨어 가고, 뭐, 메타버스 가고, 또 우주항공도 이제 그러면서 한번 움직였고, 남은 게 하나가 뭐 있습니까? 로봇이 있겠죠? 이것도 또 한번 들썩들썩 거리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종목만 보고 또 남아있는 자금들 가지고 어떻게든 또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 로봇도 한번 또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래요. 매매를 한 입장 쪽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막 이거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팽겨치고 그냥 이거는 그냥 끝까지 가볼래. 아무리 조정받아도 그냥 둬볼래. 라고 하는 섹터들 쭉 있어도 그게 빠지는 거를 어떻게든 이런 거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그냥 좀 이거 한 마이너스 10% 빠지는데 이걸 한 적어도 3, 4%라도 좀 해놓으려고 열심히 돌려가다 보니까 선택되는 섹터. 이런 쪽에 대한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강한 섹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매매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가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요즘 이쪽에서 그냥 그래 붙어보자. 안 그러면은 그냥 방어하고 플러스 뭔가를 좀 돌려보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매매하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런 쪽에서 로봇. 결론적으로 로봇 쪽은 한국이 강점이 일단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지금 산업용 로봇이 침투하는 거는 한국이 상당히 로봇 밀도가 높습니다. 아마 거의 밀도 따지게 되면은 산업 현장의 밀도 따지게 되면 한국 1위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산업용 로봇 하게 되면 아시겠다시피 그 해당 라인에 그거만 쓸 수밖에 없는 쪽이고 거기서 뭐 확장이 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은 어떤 쪽을 바라보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 아닙니다. 자동차로 변신하는 막 부부부 변신하는 그거 아닙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은 저 외계에서 왔고요. 네, 저희 트랜스포머 아니고요. 예, 옵티머스는 일단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제 옵티머스 3.0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나 저거 앞으로는 사람보다 많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진심이야 라고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해야 됩니다. 한 1년에 뭐 100만 대 정도까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얼마까지 내려놓느냐 2만 달러 밑으로까지 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사용처가 더 그만큼 많아서 사람 연간 100만 대 아마 쓸 기술만 되게 되면은 더 많이 쓰겠죠. 그렇게 원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옵티머스 지금 이거 한번 유명한 영상이죠. 킴 카다시안 맞죠? 이 누님하고 같이 옆에서 가위바위보 하고 있고 거기다 춤추고 있고 거기다가 하트를 또 만듭니다. 보니까 하트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기술력이 왔나라고 하는 요런 동작의 관절 모습들 요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인간에게는 관절이 저 문과입니다. 문과지만 한번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해봤어요. 360개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360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몇 이상인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나마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옵티머스 3.0 가게 되면은 40개의 관절을 갖고 있답니다. 40개 관절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관절이 가장 많은 쪽이 어딜까요? 잘 보시게 되면 좀 센서티브하고 민감한 쪽 그쪽 보게 되면 손입니다. 손가락 이쪽이고 센서
그리고 뜨거워, 따뜻해. 온도부터 촉감까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센서와 관절이 자유로움. 그리고 뭐 거의 뭐 춤도 추고 뭐 이런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손 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150개인가 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40개 관절 가지고도 로봇은 움직이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발이 약합니다. 보시게 되면 발 관절들이 저희 발가락처럼 이렇게 민감하게 안 잡고 단지 뭉툭하게 돼서 보행만 하게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발은 약하고 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손과 그리고 허리 그리고 이 고관절이라고 그러죠. 이런 쪽들에 대한 흐름들, 요게 중점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핵심은 관절입니다. 관절을 얼만큼 힘을 줘서 미세하게 움직여서 조절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하게 되면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면서 이 관절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 센서, 요거를 얼만큼 잘 부착해서 또 얼만큼 또 사람과 이제 유사하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용도가 이렇게 뛰어난 걸 가지고 쓰기 시작하게 되면 요 관절의 핵심을 두게 되면은, 관절을 한번 볼까요? 이 관절은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감속기, 뭐 기어드 모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다 합친 게 액추에이터입니다. 영어로 나오고 그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회전도 되고 당겼다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운동 역학적인 모습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액추에이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모터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들어갔다가 역행할 수 있게 나오는 감속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뭐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모든 걸 다 만드는 기어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액추에이터가 거의 관절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게 아무래도 지금 가장 로봇의 핵심이다라고 보면서 이걸 잘 만드는, 그래서 이런 제조업 쪽에서 이런 거 잘 만드는 것도 한국이 잘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한국에서 만약에 중요한 로봇 부품들 딱 보게 되면 이걸 거의 다 그러면 한국이 자급자족해서 한국 걸로만 쓰느냐? 노 아닙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로봇 그나마 좀 우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거 다 쓰는 거 보게 되면 이런 중요한 부품들은 다 일본, 미국 아니면 중국까지, 중국이 더 잘해요, 솔직히.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산업용 로봇 쪽은 참 좋았고, 거기다가 또 AMR, AGV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 자율주행 로봇 쪽도 상당히 가겠지만, 이게 인간의 흐름을 딴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 밖에 휴머노이드로 갈 때는 여기서 기술력이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가서 잘 보시게 되면은 서비스용, 가사용, 그리고 또 거기다가 뭐 물류용, 뭐 이제 또 산업 제조용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갈 텐데, 서비스와 관련된 쪽으로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물가와 네 주인님 이게 아닙니다. 예, 서비스와 관련된 쪽을 더 많이 할 것들은 하나 볼까요? 예로 의료 서비스.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로봇이 수술을 합니다. 지금 의사가 그 다빈치라고 하는 그 의료 수술용 로봇 아시죠? 예,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 회사 거, 그 손을 넣고 이렇게 해서 그걸 보조해주는 기구 쪽으로 로봇을 쓰는데, 이제 아닙니다. 이제 옵티머스 같은 이 로봇이 의사 역할도 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스티치라고 해서 이거 꼬맬게요. 그러면서 이거 다 그 섬세한 손 돌림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수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용으로 갑니다. 게다가 또 극한 환경까지 들어간다. 이제 구조용 아니면 뭐 방산용, 이건 좀 무서운 얘기긴 하겠지만, 이제 사람이 전쟁 안 해요. 이 돈 많은 그리고 기술력 되는 로봇을 가지고 로봇계랑 로봇 터미네이터 생각하시면 돼요. 터미네이터. 이게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을 배신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구조용, 뭐 방산용 이런 쪽으로 우주항공을 간다고 쳐볼게요. 로봇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람이 지금은 유인 우주선을 타지만 이제는 이런 로봇들이 탑니다. 타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그대로 바로 제가 볼 수 있고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극한 환경에서도 로봇이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용도들은 훨씬 많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머스크가 사람보다 더 많아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쪽이 나왔을 때 앞으로 변하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막 상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걸 누가 선점하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좀 아쉬워요. 이럴 때 그냥 삼성전자가 한번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고 거기다 또 M&A를 좀 그때 돈을 확대시켜가지고 그런 쪽으로 쫙 라인업을 갖췄으면은 삼성전자의 미래 밸류를 따져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로봇 밸류만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딥니까? 로봇 밸류로 줘서 좀 움직이는 것들이 뭐 LIG 넥슨도 있었고, 현대차는 진짜 없네요. 밸류 전혀 없네요. 하여튼 이런 쪽으로도까지 어느 정도 확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저희는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쪽은 전혀 기술력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중국보다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상체는 휴머노이드식인데 하체는 바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퀴 이동하면서 이제 휴머노이드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아마 로봇 쪽을 보시면서 변화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대응하신다고 하더라도 한국 쪽에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테마입니다. 테마식으로 하시고 언제든지 또 이렇게 좀 시작하겠다가 또 어느 정도 좀 시세 나오면 바로 빠져나올 준비 하셔야 되고 로봇주 한번 또 잘못 고점을 물리게 되면 아시잖아요. 1년 고생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는 관점들을 이해하자라고 보시면서 그런 변화를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 쪽에서 지금 벌써부터 이제 잠깐 나도 움직일 텐데 그러면서 막 들썩들썩 거리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다가 또 오늘 밤에 뭐 또 머스크가 로봇 관련된 쪽에 한마디만 툭 던지게 되면 갑자기 불이 확 붙을 것처럼 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그래서 오늘 종목들 쭉 보다 보니까 강했던 종목들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연히 한번 안 빠지고 움직이면서 뭔가 뿔럭뿔럭 하더니 예, 또 벌써 이제 매수에 들어왔네요. 그래서 한번 쫙 턴하는 모습들 나오고 근데 아쉽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재고가 많대요. 네, 재고가 점점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그런 쪽에서 재고 처리와 함께 이게 새로운 기술 가지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나레이티브한 거, 그러니까 즉 로봇 쪽이 어떻게 변할 거다라고 한 거는 이 상황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에 대해서 한계를 두고 이제 그런 이런 큰 종목들 이런 것들을 움직이기 시작해야 주가가 이제 섹터적으로 쫙 또 안정적으로 가겠죠.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마이너스 나는데 나머지 섹터들이 막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적어도 이게 강보합권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차라리 그냥 크게는 아니라도 이거 쫓아가면서 해보겠어. 그러면 이런 시총 큰 것들 쪽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고 그 밖에 좀 가볍게 움직인다. 뭐 유로메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가볍게 움직이다 보니까 탁 중요한 저항선을 넘어갔어요. 이런 모습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 또 볼까요? 한때 또 모터 기어 감속기의 강자 그거 아시죠? SPG. 네, 이것도 요즘 보니까 서울 또 이제 주가가 약간 이게 잘못 찍었네요. 예, SP소프트가 나왔네요. SPG인데 예. PG를 가고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또 살짝 또 턴하기 시작해요.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관심 높은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추에이터의 또 다른 강자 뭐 그렇게 또 시장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하이젠 RNM 이런 것들도 약간 또 추세 안 빠지고 한번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저항 여기를 한 번도 제대로 돌파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파란색 선으로 쓴 이런 저항대 있죠. 한 번도 제대로 저항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안착하려고 무지 노력하는데 턴하게 되면 한번 쭉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되는지 이것도 좀 관건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또 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거 좋아해요. 이런 종목들 보면 쭉 하고 다 있다 보니까 저기서 뭐 사야 돼? 뭐 반은 빠지고 반은 올라가고 이거 뭐야? 라고 하시는데 예전부터 들어왔던 회사보다 좀 신선한 거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시메스라는 종목도 있죠. 이것도 제가 한번 눈여겨보던 회사고 예, 오늘 또 주가는 쭉 올라갔더라고요. 이 회사의 강점은 저희가 얘기하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거기다가 이거는 3D 검사 솔루션 사업 하면서 있다.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 캐시카우 역할 쪽으로 가지 않나 싶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지능형 로봇 솔루션, 산업용 로봇 제어 기술 이런 쪽들이 연결돼서 3차원 기술하고 연결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좀 로봇 쪽으로 확장되는 이런 관사 쪽으로 하는데 원래 정확하게는 2차전지 검사 장비 쪽입니다. 그런 쪽으로 또 먼저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 3D 검사 쪽에 대해서 성과내다가 그거를 좀 확장되기 시작해서 로봇 쪽으로 좀 많이 보여지는 건데 아직까지 뭐 실적 변화나 뭐 그런 것들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예, 그래도 올해 또 횡보하다 보니까 이럴 때 잘 안 빠지고 뚝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움직이는 정도 뭐 이런 것들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술력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당장 실적은 안 나오네요. 네,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클로봇이라는 회사도 이것도 좀 눈길이 가는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런 것도 눈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쪽에서 뭐 크로모스 이런 것도 그리고 또 이 차멜레온이네. 차멜레온. 네. 자율주행 솔루션. 그러니까 로봇도 자기가 AI가 탑재되다 보니까 판단해서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가 발달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어디를 들어가냐면 AI가 탑재된 로봇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또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 주인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 학습하다 보니까 우리 주인님은 이 시간대 들어오게 되면 꼭 우유를 사오더라. 그럼 우유를 사와가지고 내가 나서 그걸 항상 마시는데 그냥 마시면 안 되니까 따뜻하게 드시지. 그럼 그거를 데울 준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학습한 걸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또 명령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체적으로 명령하고 그걸 또 수행하고 하는 역할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요 다음 단계가 로봇으로 가는 건 맞겠죠. 그런 쪽에서 그러면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솔루션 쪽 거기다 또 관제 솔루션 그러니까 즉 큰 로봇들을 만약에 생산 라인에 쭉 투입한다 그러면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데 그걸 가지고 이쪽은 이런 작업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게 약간 또 관제에서 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일정한 간격을 띄우게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인데 저쪽에서 또 충전 삐삐삐 하고 이거는 충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가서 놔주고 얘 약간 불량 나왔다 그러면 그거 교체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하는 이런 모든 솔루션까지 다 하는 게 로봇이 그냥 로봇이 알아서 돌아다니는 게 두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항상 관제탑이 사람이 한두 명은 있어서 그걸 감시 감독하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이걸 하다 보니까 마음은 들지만 신규 상장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 언제든지 지지권 이상하다 그러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보시면서 그런 종목들도 지금 시장에선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 또 엔젤 로보틱스 이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빠지지 않는데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그렇게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로봇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몇몇 종목들 또 아니면 내가 나는 이런 종목들 좋아했는데 이런 건 왜 얘기 안 하시나? 예, 다 맞습니다. 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주와 함께 분위기가 딱 탔었을 때 그런 때 또 요즘은 별거 없어요. 근데 장중에 또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해서 그냥 챙기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래도 오늘 내 계좌 방어했어 랄 정도로까지 쓸 수 있게 그렇게는 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절대 물리지 마세요. 절대 물리지 마시고 물려서 그냥 또 방치하지 마세요. 이런 섹터들은 방치했다가 또 질질 되게 되면 또 6개월이고 뭐 또 10개월이고 그냥 끌고 가다 보면은 계좌에 아픔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매매하다가 딱 끊을 때 끊고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로봇 관련된 쪽들 지난번에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때 2탄 그리고 또 로봇 관련된 쪽들도 한번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인사드리기 전에 그냥 저희 오랜만에 얘기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것도 같이 해주시면은 제가 뭐 매일은 못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에너지 남아있을 때 이렇게 그냥 허덕허덕 하다가도 그래도 이거 말씀드려야지 그러면 저희 채널에 컨텐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저 형님, 누님, 동생, 분들 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들어가십시오. 형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